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분야 최대 규모인 9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광열 교육감 예비 후보가 사퇴하면서 교육감 보궐선거는 김주홍 대 천창수 간 맞대결로 재편됐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성인 PC방에 퍼뜨리고 수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9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이 어제 온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투자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정유업계 관련 투자도 잇따르면서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9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석유화학 건립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 아람코 CEO,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망의 첫 삽을 떴습니다. 한사우디 경제 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이미 부지 평탄화 작업이 시작됐고 오는 11월부터는 본격적인 플랜트 공사에 착수합니다. 아랍어로 매를 뜻하는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 온산공단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 석유화학 스팀 크래커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완공되면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와 부생가스를 활용해 연간 320만 톤 규모의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3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하루 최대 17,000명의 일자리 창출, 수출 9억 불 증가 효과도 기대됩니다. For us, this complex is also historic because it is the first large-scale commercial deployment of Aramco's thermal crude to chemicals technology. S-오일이 이처럼 석유화학 사업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다른 정유업계도 사업 다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인 현대케미칼 대산공장은 지난해 공장 가동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 에틸렌 8만 5천 톤과 프로필렌 50만 톤을 상업 생산합니다. GS칼텍스도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여수 올레핀 생산 시설을 올해부터 100% 가동에 들어갑니다. 3년 뒤 이 자리에는 원유로부터 추출하는 나프타 생산 용량을 3배나 끌어올린 최첨단 석유화학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저런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울산의 당면 과제인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S-오일에 이어 현대자동차 수출부두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경제인과 상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울산 방문에 앞서 김기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최초 전기 추진선 울산 태화호를 타고 현대차 수출부두에 도착합니다. 정의선 회장 등 현대차 임직원들은 7만 톤급 선박 3대가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현장에서 수출 현황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을 수 있는 자동차 대수는 7,500대 되겠습니다. 한 번 실어 나갈 수 있는 자동차 대수. 여기에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과 경제인 간담회에 이어 현대차 방문 일정까지 전부 참석해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의 주력 업종 고도화 방안을 정부와 논의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바로 다음 날 때마침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하면서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입지가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기업 투자와 유치를 전제로 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철도 트램 사업 예타 결과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역량이 성숙되어 있는 지방정부에 이관을 해줘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정부 정책에서 파생되는 실익을 울산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당대표를 정점으로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6명뿐인 울산에서 내년 총선을 이끌 당대표가 나온 지금부터가 울산의 제도약을 견인할 골든타임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그제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개표 결과 울산 지역에서는 조합장 19명 중 12명의 현직 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개표 결과 농소와 두북, 범서 등 농협 10곳과 축협, 수협 등 12곳은 현직 조합장이 당선됐으며 강동과 방어진, 삼남 등 농협 6곳과 산림조합은 새로운 조합장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투표는 전체 선거인 26,739명 가운데 20,559명이 투표를 해 투표율은 76.9%를 기록했습니다. 구광열 교육감 예비 후보가 어제 천창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김주홍 대 천창수 1대1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광열 교육감 예비 후보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구 후보는 고 노옥희 교육감의 뜻을 계승 발전시킬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후보를 사퇴하고 천창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훌륭했지 않습니까? 님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틀림없이 울산교육은 더 밝은 미래로. 이에 대해 천창수 후보 측은 어려운 결단을 내린 구 후보에게 경의를 표하고 압도적 승리를 위해 구 후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주홍 후보 측은 울산 교육감이라는 직책을 부부간에 이어받는 것이 바람직하냐며 구 후보의 비겁한 사태에 당황스럽고 의아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오홍일, 이성걸 후보에 이어 구광열 후보까지 잇따라 사퇴하면서 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1대1 양자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45%를 득표해 55%를 얻은 노옥희 교육감에게 패했던 김주홍 후보가 이번에는 남편을 상대로 다시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승리한 것은 고 노옥희 교육감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성사된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에서 누가 얼마나 득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보궐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외출이나 조퇴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확인증을 제출하면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가급적 사전 투표 기간인 4월 1일 토요일 투표를 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 투표권이 있는 학생 유권자는 3,34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함께 인구가 늘어나고 또 생활 쓰레기 발생 양도 증가하면서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는데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온 잔재물이 건축용 골재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산시 동면 석산리 양산타워 높이 160m 양산의 랜드마크인 이 건물은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의 굴뚝을 리모델링해서 전망타워로 조성한 곳입니다. 양산시가 이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나온 찌꺼기, 슬래그를 이용해 건축자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나온 찌꺼기를 단순히 폐기물로 취급해 돈을 들여 처리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용융 슬래그, 즉 콘크리트 골재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게 매립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부차적인 오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이 큰 장점이고, 특히나 대한민국이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데 아마 큰 초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양산시만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전국 다른 시도의 쓰레기 소각 시설과 달리 1600에서 1700도의 높은 온도에서 쓰레기를 완전히 녹여내는 용융 방식이라 가능했습니다. 사방으로 지금 신도시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설은 폐모 시설에 대한 그런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마 저희 소각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이고. 양산시는 또 이 자원 회수 시설에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해 물금과 사송 신도시의 난방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36만 양산 시민들이 배출하는 슬래그는 연간 4,000톤. 돈을 주고 매립해야 될 슬래그가 메탈과 골재, 아스콘 등 새로운 건축 자재로 재탄생됐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채팅으로 일상 대화부터 전문적인 보고서와 논문 작성까지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답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체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인 챗GDI를 구축해 행정 업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채팅창에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말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답변이 돌아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 챗GPT입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뒤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수준 높은 대답을 내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상북도는 챗GPT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을 해서 일상적인 업무는 대폭 효율화해서 업무 시간을 줄이고 그 남는 시간을 그 창의적인 업무에 좀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지난달 행정부지사를 총괄 반장으로 하는 챗GPT 행정활용 TF를 구성한 데 이어 보고서와 보도자료 작성 등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경북연구원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챗GDI라는 자체 서비스 모델까지 구축했습니다. 챗GPT의 경북 관련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시켜 경북에만 특화된 서비스를 만든 건데 보고서 작성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슈 키워드를 가지고 챗GDI에 입력을 하면 챗GDI가 보고서의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토안을 작성해주는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신속성이나 실제로 챗GDI의 경북도지사의 세계 물의 날 기념사를 작성해달라고 하자 기승전결까지 완전한 글 한 편이 금세 완성됩니다. 경북과 관련된 자료들은 앞으로 보강이 되면 보고서와 지원서와 감사말과 이력서와 이 모든 서류들이 이 챗GD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될 것입니다. 다만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아 신뢰가 중요한 행정에 그대로 활용하기엔 위험하다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현대중공업 사내 현명업체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용접 전문 인력 4명이 무단 이탈해 출입국 사무소와 경찰 등에 추적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정부가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정 활동 비자인 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 뒤 비자를 취득해 입국했습니다. 경찰과 출입국 사무소는 이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성인 PC방에 퍼뜨리고 수억 원을 챙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 2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A씨의 동생이자 공범인 B씨와 C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3억 원과 2억 4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카지노 게임이나 축구, 야구 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K가스가 울산시에 회사 자원을 활용해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장비, 저장 장치 등이 포함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해 울산시에서 검토에 나섰습니다. SK가스는 동부가 오일가스 허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활용하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며 시의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데이터 센터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도 부산, 경남에 협조를 요청하며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주행거리를 줄이는 탄소 중립 포인트 차량 2,802대를 모집합니다. 휘발유나 경유,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운행하는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 운전자는 1년간 주행거리를 줄인 정도에 따라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탄소 중립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도 차츰 회복세를 찾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3월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지수는 70.6으로 전달보다 2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과 금융권 금리 인하 조정, 또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사내 스타트업 4곳이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자율 배송봇과 선박 적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내 스타트업 4곳을 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까지 창업한 76개 스타트업 중 30개 기업이 독립 분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예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9도로 출발한 울산은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이보다 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불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비가 내리긴 했지만 그 양이 워낙 적어서 현재 울산과 경남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고요. 여기에 울산의 가뭄도 심화된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포항과 부산에는 엷은 안개가 껴있긴 하지만 대체로 전 지역 하늘 맑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경주가 4도, 울산이 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울산이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오겠고요. 그 이후로는 아침 최저 기온이 1도까지 떨어져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